인간이 흑백만 볼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알록달록하게 변할까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주말 아침입니다. 당신은 머리맡에서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을 끄기 위해 눈을 뜹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화면 속에 화려한 배경화면도, 당신이 즐겨보던 유튜브 썸네일도,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아침 햇살도 어딘가 낯설기만 합니다. 처음엔 그저 잠결에 눈이 침침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에서 색채라는 단어가 통째로 삭제된 것만 같습니다. 당신이 어제 산 선홍빛 사과는 차가운 회색 덩어리가 되어 있고, 창밖의 푸른 하늘은 오래된 흑백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당황해서 거울 앞으로 달려갑니다. 거울 속 당신의 입술은 붉은 기를 잃고 검게 변해 있으며, 눈동자는 짙은 무채색의 그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나만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고장난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의 망막에서 원추세포가 동시에 기능을 멈춘 것입니다. 빨강, 초록, 파랑을 감지하던 세 가지 안테나가 부러진 순간 우리가 알던 알록달록한 지구는 단 1초 만에 잿빛 행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색이 사라진 직후 인류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재앙은 바로 멈출 수 없다는 공포입니다. 당신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들어서는데 신호등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쪽 불이 들어왔는지 아래쪽 불이 들어왔는지 형태로는 구분이 가지만 그게 멈추라는 빨간불인지 가라는 초록불인지 본능적으로 인지되지 않습니다. 0.1초의 판단이 생사를 가르는 도로 위에서 색이라는 직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수만 대의 자동차들이 교차로에서 엉키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대참사가 전 세계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속도로는 거대한 고철 더미들의 무덤이 되고 항공기들은 활주로의 유도등을 구분하지 못해 착륙을 포기합니다. 물류는 마비되고 사람들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됩니다. 이 비극은 도로 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선반 위에는 비슷하게 생긴 약병들이 놓여 있습니다. 평소라면 노란색 병에 담긴 비타민과 빨간색 병에 담긴 심장약을 헷갈릴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두 병은 똑같은 밝기의 회색 병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섬뜩한 건 우리가 숨 쉬듯 자연스럽게 나누던 소통의 단절입니다. 그 파란색 셔츠 입은 사람 좀 불러줘. 저기 저 노란 건물이 우리 집이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던 수많은 형용사가 의미를 잃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도, 부끄러움에 발그레해진 연인의 뺨도 이제는 그저 미세한 명암의 차이로만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고 인간관계는 건조한 텍스트 위를 걷는 것처럼 딱딱해집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고 인간관계는 건조한 텍스트 위를 걷는 것처럼 딱딱해집니다. 도시의 미관은 어떨까요?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넌사인, 화장품 가게의 형형색색 립스틱들, 백화점 쇼윈도를 장식하던 화려한 드레스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낡은 사진첩 속의 잔해처럼 변해버립니다. 소비의 욕구는 거세되고 경제 시스템은 유례없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수라장 같은 잿빛 세상에서도 인간은 살아남기 위한 기괴한 진화를 시작합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의 눈입니다. 색을 담당하는 세포가 죽은 대신 우리 몸은 명암과 질감을 감지하는 간상세포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회색으로 뭉뚱그려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수만 가지의 층위로 나뉘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반사되는 각도, 표면의 거친 정도, 그림자의 농도만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초감각적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몰락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진화의 서막일까요? 잘 익은 사과와 아직 독이 든 설익은 과일이 똑같은 명도의 회색으로 보입니다. 갓 구운 빵의 노릇노릇한 빛깔과 곰팡이가 새러가는 푸르스름한 얼룩이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인류의 뇌는 즉각적인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시각이 제공하던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잠들어 있던 다른 감각들의 볼륨을 최대치로 높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것은 후각입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보조적인 수단이었던 냄새가 이제는 생사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식재료의 미세한 산패취, 과일이 익어갈 때 뿜어내는 당분의 농도, 심지어는 흙에서 올라오는 수분의 양까지 코로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눈으로 보는 대신 코를 킁킁거리며 식재료의 신선도를 감별하는 기묘한 광경이 일상이 됩니다. 요리사들은 이제 색조합을 고민하는 대신 입안에서 터지는 다채로운 식감의 레이어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에서 일어납니다. 색깔이 사라진 세상에서 패션과 뷰티 산업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입체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빛을 흡수하는 벨벳과 빛을 튕겨내는 실크의 대조를 고민하게 됩니다. 메이크업 또한 정교해집니다. 입술에 붉은 칠을 하는 대신 빛을 반사하는 미세한 펄을 사용해 입술의 볼륨감을 극대화합니다. 눈가에는 색조 대신 그림자를 드리워 눈매의 깊이를 조각하듯 만들어냅니다. 얼굴은 하나의 캔버스가 아니라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입체 조각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예술적 감동은 얼마나 깊어질까요? 고후에 별이 빛나는 밤에서 소용돌이 치던 그 강렬한 노란색과 파란색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붓터치 하나하나가 만들어낸 거친 마티에르의 입체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화가가 캔버스 위에 쏟아부은 에너지의 흔적, 그 물리적인 고통과 환희가 색깔이라는 가면에 가려지지 않은 채 우리 눈에 직접 꽂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색깔이라는 편리한 지름길을 버리고 사물의 형태와 본질을 향해 굽이굽이 돌아가는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된 셈입니다. 사람의 눈동자 색깔에 집중하느라 그 눈동자에 담긴 미세한 떨림과 깊은 그림자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흑백의 세상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노을의 붉은 빛은 단순히 태양광의 산란이 아니라 그 노을을 함께 바라보던 누군가와 나누었던 기억의 온도였다는 사실을요. 색깔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손이 회색으로 보일지라도 그 손이 건네던 온기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 어떤 원색보다도 강렬하고 따뜻한 사랑의 색으로 치환됩니다. 외부의 화려한 자극이 차단된 순간 인류는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여 그곳에 숨겨진 무지개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슬픔은 깊은 남색으로, 기쁨은 투명한 금색으로, 용기는 타오르는 은색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